네, 지난 시간에 우리 광복과 국토 분단 내용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고 추진했던 사람들의 운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237쪽에 통일정부 수립운동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정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는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철수해야 하고, 철수할 때 의논해야 될 재판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라는 이름의 회의기구를 설치해서 개최할 것.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5년간까지 조건부로 신탁 통치가 실시될 수도 있다라는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립이 심했던 그리고 반응이 격렬했던 내용이 세 번째인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였고, 결국 이에 대한 반응을 둘러싸고 극심한 이념 대립이 발생하면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개념의 정치 집단이 형성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고, 그리고 회의 과정에서 두 번째 결정사항인 미소공동위원회에 미국과 소련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어떤 단체까지 참여할 거냐라는 협의 대상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1차와 2차 두 번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보시다시피 46년 3월부터 6월까지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7년 7월에 열려요. 둘 다 그 회의가 어떤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고 중간에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렬은 회의가 중간에 중단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내용이고요. 자, 정부 수립에서 가장 갈등이 크게 일어난 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도 포함을 해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보수적인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소위 우익이라고 하는 우리 김성수 이런 한국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우익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익이 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미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익을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 한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만이라는 거는 반대로 좌익 세력만 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권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회주의 세력들이 참여를 했을 때만 정부 구성이 원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대상 선정 문제에서 일단은 통과가 안 됐고,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 좌우 대립은 점점 심해졌고, 시국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는데, 이 상황에서 밑에 보이시는 이승만이 정읍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약간 의도가 보이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 같지도 않고, 통일 정부를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핵심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그리고 좌익 세력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비난? 배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46년 6월 3일에 발표가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이 이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승만이 주장했던 단독정부, 남한만의 단독정부라는 건 이제 사회주의 세력을 배제한, 그러니까 통일되는 정부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당시에는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때는 분단으로 직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읽은 중도파가 좌우합작위원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좌우합작이라는 이야기는 좌익과 함께 참여해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겠죠. 그래서 이념 갈등을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46년 7월과 46년 10월에 이제 이 각각 위원회와 7원칙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46년 7월에 여운형과 김규식이라는 중도파에 해당되는 정치적 인물들입니다. 이 분들이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지금 갈등을 극복하려면 가장 심한 대립이 주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토지개혁 문제였어요. 토지개혁 문제여서 당시에 좌익의 입장에서는 유상 매입 그리고 무상 분배의 내용의 토지개혁을 주장했다면 이제 이 부분이 좀 극복이 되지 않아서 한국민주당 등 아래에 보면 우익이 반대를 했고 좌익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좌우합작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자로 좌우합작,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결과는 중간에 심지어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좌우합작위원회 자체도 해체가 됩니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소공동위원회 2차 열렸던 미소공동위원회도 두 번째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계속 맞서니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없는 상태로 계속 무기한 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45년에 독립했는데 벌써 47년인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정부가 생기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미국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유엔은 국제연합인데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제적 기구였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남한의 인구 수를 따져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정부를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민주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요. 이 조사단의 이름이 한국임시위원단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 인물들이 왔으면 정부에서 협조를 하고, 정부는 이제 없지만 지금 현재 인민위원회라든지 임시기구들에서 협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련 지역에 있었던 인민위원회가 유엔단을 못 들어오게 해요. 입국을 이제 거부하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는 게 1948년 2월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는 남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서만 투표가 실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래쪽에서만 투표에 참여를 하고 이쪽은 다른 정권이 수립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독 정부를 유엔이 결정하고 의도해서 방향을 이끈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은 이 움직임과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대다수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선거에도 참여 안 하겠고 유엔의 결정에도 반대한다 라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독 정부를 오히려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침을 적극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약하면 김구나 김규식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 그리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단독 선거가 추진이 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바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선거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이 단독 정부 수립을, 국토 분단을 막아보려고 김일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김일성을 찾아간다는 거는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 1948년 4월이에요. 그래서 거의 독립한 지 지금 우리가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유엔이 결정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대응하여,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을 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북한 지도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출발해서 방문한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김일성과 김두봉, 익숙한 이름일 텐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중에 전쟁 중에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공동 성명은 뭐냐면 같이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국군이든 소련군이든 외국 군대가 즉시 철수할 것, 그리고 외국 군대가 철수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전을 막을 것, 그리고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에 한 개의 정부만 세울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할 것, 이런 내용들에 이 4명의 지도자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김일성과 김두봉이 회담에 응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 보였고,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시키자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김구가 암살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운형도 암살되고 김구도 암살되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 중에는 이승만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가 확정이 되게 됐고요. 유엔의 결정대로 결국에는 국토의 분단이 확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감을 다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남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사건들은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자, 그런데 지역 이름하고 날짜 이름을 섞어서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가 있는데 1947년 3.1절 기념행사, 일단 3월에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행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행사를 구경하던 시민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의 민심이 크게 움직여요. 근데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서 당시에 남한에 있었던 좀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주도하게 되고, 결국에 이 좌익 세력의 주도로 무장분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무장분기가 일어났다는 거는 경찰이나 군인들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막 몇천 명이 죽겠죠. 그래서 여전히 주장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이랬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들을 탄압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죄 없는 제주도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희생이 없었었는데, 사상적인 이념 대립 때문에 한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부딪혀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결국 총선과 한 달을 남겨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50총선거가 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내용이죠.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제주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선거조차 실시 못하는 사건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북한 정권의 어떤 주도로 봤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의 근방에 있었던 여수, 그리고 순천에 머무르고 있는 군 부대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고 민간인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군대 안에도 이제 이 좌익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군대 내부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기를 든 상태에서 이제 그 여수 순천 11구 출동 명령, 제주도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수 순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집단이 되죠. 그래서 정부군이 또 이거를 진압하려고 하고, 그러면 한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희생이 크고, 이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 지역의 수많은 민간인들도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가지의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47년 3월 1일의 기념식 행사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1954년 9월 21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탄압이 있었고 제주도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극복이 잘 안 됐고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 재판 진행이라거나 대입 그리고 취업세,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37쪽에 보시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왜곡 보도의 결과라고 해서 활동 내용이 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자, 이번에 다음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오시기 바랍니다.